자, 150번까지 질문 먼저 받아볼게요. 43번. 오케이. 42번이랑 43번. 또 46번. 42, 43 또 45번. 일단 얘들아 복습도 꼭 해줘요. 복습 노트에 없다고 하면은 그냥 안 한 거예요. 노트 모아주세요. 다음 주 두 번째 수업날 검사할 거예요. 알죠? 오늘 숙제 내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프린트 주는 거 프린트에다가 이거 노트에다 푸시지 마시고 여기에다 풀이해주세요. 알죠? 종이 주는 거에다가 열심히 체크해주게. 알겠어요? 그래야지 서로 좋아요. 자, 142 요거 가볼게요. 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9x 옆에 플러스 8 이렇게 써 있고요. 이 값은 0이다 에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64를 구하세요 라고 써 있어. 소은아 3차 방정식 풀려면 뭐 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할 건데 공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조립제법 쓸 거예요. 198 그래서 내 조립제법을 시작하겠다 라고 할 거고, 여기에 조립제법 숫자 기억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조립제법 숫자 기억나요? 개수 총합 하면은 1, 그 다음 홀자 마이너스 1. 그거 기억나, 수연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조립제법 지금 뭐 쓰기 좋아요? 그쵸,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요거 넣을 거고, 그래서 1, 그 다음 둘이 곱해 마이너스 1. 그래서 둘이 1, 둘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옆에 둘이 8, 여기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0 이렇게요. 자, 그래서 다음 식은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기 이거 부등식, 우리 방정식 이거 푸는 방법 알죠? 첫 번째 덩어리가 0이거나 두 번째 덩어리가 0이거나 그랬을 때 첫 번째 여기에서 실근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판별식 d를 써줘야 되겠네. 그래서 판별식 d를 쓰면 1 빼기 32니까 우리가 값이 0보다 작으니까 허근이라고 하는 거죠. 허근, 그래서 알파란 거는 여기에 대한 근이었으니까 값에 대입해주면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8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식에서 우리가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64를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알파제곱분의 64 나누기 알파 할 거죠. 그래서 분수 만들어준다. 그냥 앞에 거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은 값이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거 이용해서 양변 제곱해서 값을 맞춰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제곱분의 64 나오고, 그 다음 요거 둘이 곱하면 2 곱하기 18이니까 여기 16 요 값은 값이 1이다. 그래서 요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43번 위에 거의 한 허근이 알파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아래 거의 허근이 이 알파래. 아, 잘 모르겠고요. 위의 식을 우리가 알파를 구하려고 하면 대입할 거야? 아니죠. 근 구할 거면 어떻게 해야죠? 저 식을 조립제법 해야죠. 인수분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부터 시작한다. 1, 2,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랬을 때 요 왼쪽에 넣을 숫자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개수 총합이 0이네요. 그래서 1 이렇게 넣는다. 1, 여기 1, 여기 3, 여기 3, 여기 6, 여기 6, 여기 4, 여기 4. 요 값은 0.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 또 조사해. 홀짝 똑같죠?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4차식이다 보니까. 우리 홀짝이 같으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1 해주면 1, 여기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4. 요 값은 0이다. 그래서 다음 식은요. x 빼기 1,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쓰고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근은 1이죠. 여기에서 근은 마이너스 1이죠. 알파란 건 어디야? 반드시 여기겠죠. 알파. 그래서 다음 식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한 근을 알파라고 할 거래. 그러면 그 이 알파라고 써있죠. 지금 식이. 이 알파에 맞춰서 식 조작해줘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진짜 못하겠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알파 값은요 직접 구하세요. 2 곱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i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알파 값은요, 이 알파 값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옆에 뿔마 2 루트 3i 이렇게 되죠. 이거 갖고 근이래. 근과 계수 맞춰주면 되겠죠. 이 알파랑 요거 근 같이 모아 이 알파의 혈내 이렇게 같이 오겠죠. 근데 그걸로 맞춰도 되고, 여기에서 하는 방법이, 그래서 나는 요 근을 우리가 x라고 바꾸는 거잖아. x라고 바꿔주시고 이 항에서 우리가 양변 제곱해서 식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혈내 이용해서 식 작성만 해보자. 그냥 마이너스 2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같은 관계여서 플러스로 하나 잡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거 마이너스면 플러스니까 반대 과정이어서 둘이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그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의 합은요, 값이 몇이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래서 플러스 4로 들어와야 된다. 마이너스 4려면. 그 다음 두 근의 곱은요, 4 빼기 12. 맞죠? 4 빼기 12. i 제곱이니까, 잠깐만요. 4 빼기 12i 제곱.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12, 16이네요. 16.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145번. 처리는 뒤에 근과 계수랑 식 조작해서 만드는 거 다 할 수 있으면 돼요.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로만 풀지 마시고요. 알겠죠? 저거 채우는 거 정도. 그다음 145번 가볼게요. 다음 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있어요. 그 다음 오늘 남아서 오늘 자기들 틀린 것만 다시 노트에다 풀고 갈 거예요. 시험은 안 보고 그냥 그러고 바로 갈게요. 끝에 살짝 남을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끝내세요.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있고요. 이 방정식의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이라고 써있어요. 다음 식에서 한 근이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있는 요 한 근이 마이너스 2다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무슨 의미게요? 그치. x 마이너스 2가 한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수분해 결과로. 봐볼게요. 앞에가 x 빼기 2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저걸로 뭐 해주면 좋아요? 조립제법 걸기가 너무 적합한 상태야. 그래서 1, 그 다음 0, 여기 a, 여기 3대. 요따가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2 걸어서 a 값 조사해줘도 되고, 대입해서 a 값을 조사해놓고 조립제법 걸어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입 관점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 x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대입하면요, 여기 8 플러스 2a 플러스 4는 값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값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이다 로 바꿔주시고 조립제법 시작한다. 조립. 고마워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어야 되네요. 고마워요.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2a. 그래서 이거 이항하면 이 a 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요거 갖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조립제법 우리 걸 숫자가 몇이다?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 걸겠다. 그래서 1 여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해서 4.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4.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2. 그 다음 옆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렇게 식이 제작될 거고, 그래서 1차항 계수 a값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a값이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 알파 베타가 궁금해하는 거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은 값이 2가 되겠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둘이 합쳐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어떻게 돼? 0이 되겠다. 이렇게. 그 다음 173번까지 질문하자. 그냥 한 번에 쭉 불러주세요. 있는 사람들. 151번. 또 59번. 59번, 68번. 왜 이렇게 많아? 네. 73번. 59번. 59번 문제 오류났어요. 59번 바꾸자. 문제 오류났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말고 마이너스 x로 바꿔줘야 돼요. 앞덩어리. 공통 부분이 없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 아예. 173번까지 질문할 거야. 수연아, 혹시 안 되는 거? 168번. 171, 164. 또 제호 있어요? 155. 155. 또 괜찮나요? 165번. 165번. 자, 가볼게요. (151번) 우리가 저거의 한근을 알파라고 한대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네, 관점 자체가. 151번이요. 무슨 관점? 대입 관점. 대입밖에 안 돼요, 지금. 식 할 수 있는 게. 저거 A, B, C, D 저거 인수분해 알파로 하려고 하면은 알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요.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입 관점 하나 살아있고요. 그거 갖고 기억번부터 다 조사하는 거야.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마이너스 C 알파 그 다음 플러스 D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되네.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이 어때요? 같은 식이죠. 그래서 이거 참이라고. 같은 식이지. 마이너스 1 곱하면 똑같잖아. 이렇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식 니은번까지만 할게요. 니은번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대입해준다. D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으로 나눴고요. 플러스 C를 마이너스 그냥 알파 제곱 되고요. 그 다음 옆에 플러스 C 그 다음 B를 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고요. 플러스 D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식이 돼요. 자, 니은번 어때요? 위의 식하고 아래 식. 위의 식하고 아래 식. 지금 여기에서 개수를 비교할 때 정확하게 요 값하고 요 값 이렇게 하나 기준 잡고 처리하시는 거야. 둘이 차수 몇 차 차이나? 3차 차이 나죠? 그래서 요거를 나누기 뭐 할 거야? 알파 세제곱으로 나눠준 건가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하나가 요렇게 바뀌었잖아. 그럼요. 얘가 알파 세제곱 나누면 요게 되나? 맞네요. 마이너스 껴있잖아. 그 다음 요거 알파 세제곱 나누면 알파 제곱 되잖아. 요거 알파 세제곱 나누면 우리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맞잖아. 그래서 맞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알파 세제곱 나눴나 확인해 달라는 거야. 하나씩. D급번은요? D급번은 그냥 몇 나누라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나누라는 거겠네. 마이너스 A 껴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D급번에다 이렇게 긁어주세요. 나누기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확인해 주세요. D급번 맞을 거다. D급번 맞아요, 지금. 식성태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맞아요. 이거랑 x제곱 옆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요 값에다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게 는 0이다. 모든 근의 곱이다. 모든 근의 곱. 그럼요. 우리가 이거 식 처리 어떻게 하니? 처음에 공통 부분은 보여야 되겠죠? 공통 부분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길 t로 치환한다. 그래서 t 제곱 빼기 여기 6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여기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5는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식은 t 빼기 5와 그 다음 옆에 t 빼기 1 이렇게 해서 요 식의 곱으로 바뀌고 우린 t를 하는 게 아니라 x식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니까 x를 대입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5랑 그 다음 옆에 x제곱 빼기 2x 빼기 1 요 값이 곱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근의 값을 나는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 요 값은 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5란 거예요. 여기 감마 델타로 할게요.
감마 델타의 곱은 값이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네 곱해주면 값이 5가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겠다. 크게 내용이 없고요. 괜찮고요. 틀린 거 고치고 종이에다 쓰고 나한테 제출하고 가시는 거야. 종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159번은 그래서 바꿔서 풀어주시고요. 164번 164번 질문한 사람 물어보게. 자, 예린아, 이거 좌변식이 무슨 차식이에요? 보기차지. 보기차는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였어. 기억나요? 첫 번째 치환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상수항 보면서 완전 제곱식 조작하는 거. 그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식을 우리가 x 4제곱 플러스 1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옆에 마이너스 2x제곱 쓰고 여기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작 거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처리해주면 좌변식은 x제곱 빼기 1의 완전 제곱하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x의 완전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나와서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 요식하고요. 그 다음 옆에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식이 저렇게 제작되겠다. 그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양수인 근의 고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냥 계산해서 양수인 거 따져줘야 되네. 이건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자, 가볼게요. 끝까지. 여기에서 우리가 짝수 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1에다가 뿔마 루트 b제곱에다가 ac 하니까 루트 2. 그랬을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만 양수값이네. 얘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서 똑같이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값이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 요거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양수겠네요. 둘이 곱해줘라. 그래서 2 빼기 1 이렇게 하면 값이 1 나오겠다. 이렇게 되겠다. 그 다음 165번 165번이 같죠? 요거 마이너스 12x제곱을 어떻게 띄워줘야 돼? 마이너스 8x제곱하고 마이너스 4x제곱으로 합차 공식 걸리게끔 띄워주는 거예요. 뒤에 개수가 루트가 안 들어가게끔 조작하는 거야. 개수 루트 안 들어가게. 이거 할 때 근데 관점이 왜 루트를 안 넣으려고 할까요? 개수에. 개수가 왜 정수 유리수에 국한되게 풀려고 할까? 개수가 무리수면 어떻게 돼요? 개수가 무리수면? 근 따질 때 우리가 혈례근 기억나요? 개수가 유리수여야지 1 플러스 루트 2가 근이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잖아. 그 관계에 최대한 맞춰서 풀려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수가 맘대로 무리수가 되게끔 조작 거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맘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수가 최대한 우리가 유리수 범위 안에 제한되게끔 노력해 줘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지금 방금 말한 에서 제한 걸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168번. 168번은 x 4제곱 써있고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써있고 그 다음 옆에 x제곱 써있고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a 이렇게 써있고 요 값은 0이다. 그 다음 요거의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모든 허근의 곱을 구하세요 라고 써있어요.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식을 우리가 풀려고 하는데 지금 곱 2차식이란 건 똑같이 보여져야 돼요.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할 때 난 계속 똑같이 했었는데 그냥 2차식을 여기를 2차 항을 조작 거는 게 아니라 치환하고 안 되면 조작 거는 거야. 치환하면 지금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a 여기 마이너스 3 요거랑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t로 바꿨다 다시 바꾼 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치환했다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요 덩어리에서 나오는 근은요. x제곱은 값이 a 플러스 3이다. 요거 적을 수 있고 두 번째 x제곱이 a다. 두 번째 적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 때 꼭 조건을 봐줘야 되는데 a 값이 0보다 작다 라고 써있죠. 그러면 채민아 여기 어때요? 뭐 나와? 허근 나오죠. 그럼 무조건 문제에서 실근 줬으니까 여기가 실근이어야지. 그럼 우리 a 플러스 3은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고요. 실근 잡으려면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왼쪽으로 식을
요거를 이항해주면 요 값에서 나오는 근을 우리가 실근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근, 그 다음 두 번째 근 얘네를 곱한 값은 상수항 자리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문제에서 주어진 마이너스 1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저거 두 근의 곱으로 봐줘야 된다고. 저기 실근의 곱자리.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항해 주시면 a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겠다.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요 자리가 값이 마이너스 2네. 요것도 또 다르게 하지 마시고요. 요것도 똑같이 이항해 주세요. 이쪽으로. 플러스 2는 0이다.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에서 두 허근의 곱은요? 몇? 두 허근의 곱? 두 근의 곱인데 곱은 그냥 상수항 그대로 갖고 오는 거잖아. 플러스 2.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 한만 붙이는 거예요. 오케이. 두 근의 곱. 준서, 너 몇 번까지 했어? 많이 했어? 준서? 많이 했어요? 응? 얼마나 했어? 몇 번까지 했어? 말해줘. 응. 준서야, 화요일까지 채워와. 알겠지? 그리고 오늘 숙제 25문제 근가밖에 안 돼요. 그거에다 앞에 밀린 거 좀 채워놔. 그래서 이거 너네 시험 폼이잖아. 네. 두 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뭐가? 그 프린트가? 두 개 줬나 봐. 나 하나 줘. 나 주라.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좀 있다. 좀 있다 진짜. 자, 그다음 171번 갈게요. 그 다음 수연아, 오늘은 꼭 얘기를 하고 가야 돼서 내가 어제 얘기할 거라고 했는데 점수 물어보고 좀 그러려고. 근데 내가 어제 까먹었어. 정신 없어서. 오늘 끝나고 내가 얘기 안 하면 얘기 좀 해줘. 욕했다가. 자, 171번. 171번. 요거가 x 4제곱, 옆에 플러스 4x 세제곱,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4x 플러스 1. 요거에 대한 한식은의 알파라고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값은 이라고 써 있네. 소은아, 이거 무슨 식? 그치. 대칭식인데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 거울 형태야. 그래서 대칭식은 우리가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를 이용한 게 대칭식이고, 이건 상반식인데 말까지 기억 안 나도 돼요. 이거 x제곱으로 잡아 당기면 되겠죠. 식 처리를 x제곱으로 당길 거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요거 x분의 4, 요거 x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는 0이다. 이렇게 만들겠죠. 다음 식 상태에서 시작할 건데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이 반복되게 만든 거지, 풀이법이. 그래서 공통부분 억지로 만드는 거야. 준서야 칠판 봐줘. x 플러스 x분의 1. 자, 집중해줘. 요걸 k라고 내가 두겠다. 오케이? 그래서 앞에 x제곱 적어주시고 요거 x제곱하고 x제곱분의 1을 우린 k제곱 빼기 2다 라고 바꿔줄 수 있고, 지금 4x 플러스 x분의 4를 우리가 4k라고 바꿔줄 수 있고,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랬을 때 다음 식을 똑같이 푸는 거고, x제곱 여기 인수분해 되잖아. 맞죠? 그래서 한 번에 할게요. k 플러스 5에다가 옆에다가 k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0이다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식 갖고 할 건데 우리가 다시 k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을 넣어서 x를 하나씩 다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나오네. 오케이? 이거 왜 저 행위했는지 기억나? 이유는 x분의 1의 차수를 인정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알파란 거는 뭐래? 옆에 171번이죠. 한실근의 알파라고 하죠. 그래서 실근 알파라고 하니까 이 조건을 보면서 생각이 나야 되는데, 첫 번째 요 덩어리에 대한 판별식을 하면 25 빼기 4지. 그러면 이거 양수네. 그러고 이거 판별식 할게요. 1 빼기 4죠. 음수죠. 오케이? 얘 양수 음수. 어디서 실근? 왼쪽 실근인 거야.
그래서 저 자리에서 알파 값이 있다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5 알파 플러스 1 요 값이 0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 통해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구하세요 라고 하니까,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알파로 나누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라고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 요 값은요? 요거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 사실 174부터 질문이 좀 많아요. 질문 자체는 174 여기부터 질문 좀 해볼게요. 불러주세요. 175 또? 아, 솔직히 여기 숙제 제대로 안 됐다. 괜찮아요. 내가 그럼 골라서 할게요. 수연아, 질문 있을까? 185. 오케이. 그다음 또 있을까? 없어, 괜찮아. 오케이. 내가 좀 골라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175 먼저 할게요. 175, 그 다음 183하고 185 할 거야. 175. 얘들아, 지금 숙제 안 된 쪽 있는 사람들은 남아서 너무 오래 풀면 힘드니까 내가 풀어줬던 거 다시 노트에 풀고 갈 거야. 그래서 베끼지 마시고 본인이 풀어야지 남아요. 알겠죠? 그러고 이제 평일날 수업할 때 8시 전에 수업 끝나는 사람은 남아서 좀 풀고 갈 거고, 그 다음 너네는 다음번까지 숙제 해올 거예요. 좋지? 좋지? 자, 그렇게 할 거예요. 자, 175번. 우리 3차 방정식을 풀이할 거야. 3차 방정식 풀이할 때 우리 무조건 뭐 해야 돼? 그쵸? 인수분해 할 거니까 조립제법 할 거잖아. 그래서 조립제법을 시도할 건데 1 마이너스 1 0이네요. 하나 비어있고 마이너스 3k,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3k 이렇게 써있겠다. 그래서 요거 갖고 조립제법 걸 건데 왼쪽에 적기 적합한 숫자가 짝수 합, 홀수 합이 같으니까 값이 마이너스 1을 적어주면 좋겠다. 그럼요, 1 떨궈주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3k, 여기 플러스 3k,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x 플러스 1과 그 다음 옆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k, 요 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랬을 때 이거를 여기가 진짜 중요해. 이거 한 문제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 얘가 뭐래? 중근을 가지래요. 중근 가지래. 그럼요.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온 실근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요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져도 중근이라고 읽히고요. 두 번 있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자체적으로 중근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둘 다 중근인 거야. 오케이? 자, 볼게요. 그래서 끝까지 해주고 다시 말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이 여기에서 근이래 라고 하면요, 대입하니까 우리가 대입하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2k니까 k값이 3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대입해서 알게 된 값. 그 다음 두 번째 거 판별식 d는 0을 써주면 1 플러스 12k 값이 0이다. 그래서 k 값은요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때 k값이 마이너스 12분의 1이면 요따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라는 중근을 가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둘 다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요. 얘네 둘을 합쳐주면 12분의 7이겠다. 이렇게요. 이 형태로 3차 방정식 해석적인 문제가 나올 거야. 한 문제는. 앞에 기본풀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허근 나오고, 이렇게 3개 정도. 분류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 문제가 183하고 185가 많이 더 차이 나기 어렵고요.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뿐일 때 라고 써 있어요. 일단 우리 뭐 할 거야? 조립제법 하겠죠.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일단 그걸 시작을 해주시고요. 2, 6, 마이너스 A 플러스 4, 여기 옆에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 시작할 거고요. 그때 여기에다 몇 넣을 거지? 이렇게 똑같죠? 짝수홀수. 그래서 마이너스 1 넣기가 너무 좋네. 맞죠? 그래서 2, 여기 위에 마이너스 2, 여기 4,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A, 여기 플러스 A.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식은 x 플러스 1과 그 다음 옆에 2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4x, 여기 마이너스 a는 0이다 라고 쓸 건데, 얘가 여기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한 개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진짜 잘 읽어야 돼. 실근이 한 개래요. 그럼요, 여기 실근 하나 이미 잡혔죠?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1번, 요거가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실근인데, 여기에서 허근을 가질 때 실근 한 개잖아.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x는 마이너스 1로 중근 가질 때 요거가 하나 더 돼야 돼요. 그럼 3중근이어서 서로 다른 실근 한 개. 이렇게 돼요. 중근도 서로 다른 실근 한 개예요. 알겠어요? 중근 한 개. 오케이. 그래서 한 개. 두 가지 조건으로 풀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여기가 허근이래. 판별식 D를 써주세요. 판별식 D는 요게 짝수 공식하면 이 값은 4 빼기 AC 플러스 2A, 요 값은 값이 0보다 작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X 값이 마이너스 1이래. 대입해 주세요. 2 빼기 4니까 값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A 값이 0이니까 우리가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겠네. 둘이 합쳐줘야지.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이거 나와요. 이거 꼭 나와. 근데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내면 그래도 좀 쉬운 거고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세민이 형 안 어렵지? 185번 같은 형태가 나오기가 진짜 좋아요. 185. 이렇게 써있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이래. 준서야, 이거 풀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무조건? 맞죠? 조립제법. 오케이. 조립제법 집중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 K 플러스 3, 여기 마이너스 K. 여기 왼쪽에 몇 적을까? 준서야. 1. 오케이. 좋았어요. 1,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K, 여기 K.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다음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 x 빼기 1 요거랑요, 그 다음 옆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값이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식이 조사됐어요. 근데 지금 문제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직각삼각형의 세변기 길일 때 라고 써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가 필요한데, 여기 값이 x는 1이라고 근을 가지니까 여기에서는 무조건 판별식 D가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 필요해. 요거 고 x는 1이면 안 돼요. 그래야지 서로 다르잖아. 맞죠? 저거 체킹해 주는 거야. 지금 요거 요 문제 포인트가 여기까지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다른 세 실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하면요, 9 빼기 4K 요 값은 값이 0보다 크다 되고요. 2항에서 4로 나눠주면 K 값은 어떻게 돼?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그때 두 번째 이거고,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야. x는 1이 아니라는 게. 이건 1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근인 거니까. 자, 1 대입 1 빼기 3 플러스 k는 0이 안 된다. 그럼요, k 값은 2가 되면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그럼요, 이걸 한 번에 우리 부등식 최근에 배웠죠? 다시. 그래서 이거 부등식대로 풀려고 하면 얘가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작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 K값이 2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2의 값을 소거해 주세요. 이렇게. 요 값 비껴서. 잠깐만요. 자, 이렇게. 요 값 비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그럼요. 요거 범위가
요거보다 왼쪽에 있다.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저 값 2를 하나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럼 왼쪽 범위를 써주면 우리가 K가 2보다 작다. 요거 되고요. 오른쪽 범위 쓰면요. K가 2보다 크고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첫 번째 거. 요 내용 푼 거예요. 지금 노란색. K가 2보다 작거나 K가 2에서부터 4분의 9 사이만 된다. 2만 걷어낸 거야. 숫자 하나. 2만 딱 하나 걷어낸 거예요. 갔다 없잖아 지금. 오케이? 그렇게 하나 걷어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직각삼각형의 세변 길이라고 하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이라는 것도 조건 하나잖아. 자, 그럼요. 직각삼각형이면 어떤 게 성립해? 피타고라스죠. 그냥 피타고라스 쓸 건데 나 어떻게 쓰지? 그냥 고민 좀 해보세요. 여기근하고 여기근을 베타라고 할 거예요. 알파, 베타. 그럼요. 1하고 알파, 베타. 그랬을 때 얘네 갖고 우리가 삼각형 세변 길이래. 그러고 피타고라스를 걸 건데 피타고라스의 핵심점이 있어. 어떤 게 피타고라스의 핵심이게요? 피타고라스. 핵심. 빗변이요. 가장 긴 변을 가정해줘야 돼. 지금 누가 캔지 몰라서. 그래서 나는 이때 처음에 알파, 베타를 줄 때부터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할래요. 이건 내 맘이잖아. 이 정도는. 알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베타가 알파보다 커요 라고 해놓고 이때 그럼 1이 클 때랑 베타가 크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푸는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가 1, 요거는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다 될 거고요. 여기서 피타고라스는 여기가 베타 제곱 값은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식이 나온 거고 이제 이쪽 풀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때 재호야 너 요거랑 요거 풀려고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 뭘 찾아줘야지 돼요? 뭘로 문제 풀 거야?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조건이 더 필요해? 요거 뭐 필요해요? 알파 베타 관계? 베타.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 필요하죠? 그래서 근각에서 찾으러 다시 가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요. 값이 3이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값은요. 값이 K다. 얘네 됐고 요거 문제 풀 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한 거 계속 찾아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값은요. 9 빼기 2K겠죠? 9 빼기 2K. 요 값은 값이 1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니까 K 값은 4가 되겠다. K 값 4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안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옆에 조건이 무조건 맞을 건데 옆에 조건이 맞아야죠. 둘 중 하나인데 자, 맞을 건데 어떻게 풀지?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요렇게 이항. 요 값은 1이다. 그럴 때 좌변식을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인수분해해야 돼요. 이거 한 번에 풀 방법이 없어. 쟤네 갖고.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 그 다음 베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주고 이 값이 1이다 라고 해주시면 요 값은 몇이에요? 3이겠죠? 그래서 3을 나눠주면 3분의 1이겠죠? 그럼 나 그냥 베타라고 할래. 베타 찾을 거여서 알파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식을 다시 원래 식에다 대입해주면 어때? 이 알파 플러스 3분의 1 요 값은 값이 3이다 이거니까 알파 값은 값이 3분의 4가 되겠다. 찾았다. 그럼요. 베타 값은 값이 3분의 5겠네. 찾았다. 그럼요. 우리 뭐 하는 거야? 문제에서 뭐 찾으래? K값 찾아야지. K값 어디 있어요? 두근의 곱이네. 둘이 곱하세요. 9분의 20이겠다. 근데 이걸 적어도 맞는지 체크해줘야 돼. 9분의 20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겠죠? 요 사이에. 오케이? 그래서 9분의 20하고 4분의 9를 비교해 주니까 우리가 요거는 80분의 81 얘는 36분의 80이고요. 얘는 36분의 81이니까 들어가는 게 맞네. 그래서 얘가 맞는 값이다. 이렇게 체크된 거예요. 이 정도 나오면은 뒷자리에 3차방 껴서 나오는 이제 한 80점대 문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많죠 내용이. 천천히 정리해 주세요. 안 지울 거야. 네. 저거 삼각형 세변 적고 써놨는 거 1번 거. 1번 1이 크다. 제일 긴 변 골라놓은 거야. 1이 가장 긴 변. 두 번째는 베타가 제일 긴 변. 내가 베타가 크다라고 잡고 시작할 거여서 근과계수니까 그 부분은 내 맘이어서. 알겠어요? 옆에다가 알파가 크다라고 하면 똑같은 관계 나와요. 그럼 베타가 작은 거여서. 우리 지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우리 최근에
194하고 194. 여기 뒤에 질문이 194, 196, 197, 198 이렇게 세 문제 더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노트에다 풀고 갈게요. 본인들 틀렸거나 안 틀린 사람들은 내가 푼 거 풀어주세요. 알죠? 몇 분이야? 채민아 몇 시? 12분? 23. 시간 많네. 노트에다가 꼭 해주세요. 종이에다가. 그리고 제출하고 가. 집 가서 봐야겠다. 우리요 이거 다 끝나고 그다음 각자 그거 다 하고 끝낼 거예요. 각자 내가 풀어준 거 표시해놔. 지금 안 풀린 사람들은 그거잖아. 안 풀린 사람들은 그냥 종이가 새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 거 필기 적은 거 있으면은 그 문제 풀고 갈 거예요. 노트에다가. 소은아 한 30분이면 하겠지? 3, 40분이면. 한 3시 반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내가 끝내는 거가 일단 몇 분 안 걸려요. 제가 194번. 일단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이다. 얘랑 두 번째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요거는 0에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라고 써있네. 얘가 요거의 한근이다라고 문제에 써있어요. 글씨 잘 읽어야 돼. 난독 있으면 못 풀겠다. 문제 봐주세요. 읽혀요 문제? 2차 방정식과 한근이 저거인 3차 방정식 2라고 써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읽히는 거예요. 자 그럼요 A, B, C는 우리가 실수인데 둘이 공통인근이 존재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A, B, C가 개수가 실수니까 1 플러스 루트 2i가 근이면 반드시 한 근 더 있죠. 개수관계 실수여서. 그럼요 1 빼기 루트 2i 얘가 세트근이죠. 혈례근. 맞죠? 그때 얘랑 얘가 만약에 얘랑 얘의 공통근이 1 플러스 루트 2i가 공통근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저기 A도 실수, 여기도 실수, 여기도 실수니까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2i가 우리가 혈례근이 잡히겠죠? 저기서. 그럼요. 두 근의 곱은요. 1 빼기 2i의 제곱이니까 3이겠죠? 여기 안 맞네. 그래서 요건 근이 될 수 없다인 거네. 그래서 새롭게 한 근이 더 존재할 건데 그걸 m이라고 써준 거네. m 이렇게요. 오케이? p인가요? m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요 값은요. 우리가 2차식과 1차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문제 풀 건데 다음 2차식의 근이 얘랑 얘니까 왼쪽으로 x 빼기 1 이항하고 뿔마 루트 2i 요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1 여기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요게 2차식이 되는 거예요. 저기. 그러고 m이 근이라며 그럼 여기가 뭐예요? x 빼기 m 요거 적어주면 되겠죠. x 빼기 m 이렇게요. 지금 요 상태다. 그리고 문제 여기 m이죠. 그럼요 여기가 m 대입해주면 m제곱 플러스 am 플러스 2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돼요.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이 있다.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m의 값 구하래죠. 그럼 m의 값 말고 나머진 소거하는 게 우리가 그런 문제 푸는 방침이죠. 완전. 오케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값은 0이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m 값 풀고 싶은데 a 때문에 못 풀잖아. a 값을 조사해가지고 a 값에다가 m 값씩 넣어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연산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래서 다음 식에서 2차 함계수가 ax제곱이니까 ax제곱 우리가 2차 함계수 값을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mx제곱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라고 하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요만큼이 계수값이죠. x제곱 이렇게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m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여기다가 대입 걸어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입. 아이고. 대입. 그럼요. 여기가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2니까 2m은 값이 2다 라고 해서 m 값은 값이 1이 나오겠다. 이렇게요. m 값이 1이다. 괜찮죠? 자, 196번, 197번까지만 할게요.
자, 봐볼게요. 196번. 저렇게 생겨먹은 식을 우리가 뭐라 불러? 복2차죠. 복2차. 복2차 형태로 우리가 치환할 건데 우리가 이거 치환했다. 그럼요. t의 제곱 플러스 mt 그 다음 옆에 m 플러스 3 요 값은 0이다 라고 할 거고요. 그러고 x제곱 값을 우리가 t라고 치환한 거죠. 그때 우리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이란 거는 t값 구하는 거야? x값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죠. 그때 x가 실수의 조건이 지금 필요해요. x가 실수가 되려고 하면 실수를 제곱하면 어떤 수여야 돼? 0 이상이 돼야 되죠. 근데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되려고 하면은 x제곱은 0이다가 나오는 순간 중근이 생겨나죠. 그래서 t의 값은 양수여야 된다라고 잡히는 거예요. 이 조건 때문에. 여기서 서로 다른 네 실근이니까 t의 값이 양수값 2, 5 이런 식으로 나와서 뿔마 루트 2, 뿔마 루트 5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0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근데 마이너스 1 나오면 허근 되는 거예요. 그래서 t값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상희 모르겠어? 어디 모르겠어? 뭔 말? 치환값이나 그래. 그래. 우리가 요거 예시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x제곱은 5다. 이렇게 쓸게요. 이거 어때요? x값? 실수죠. 실수 특징 살리라고. 뿔마 루트 5. 그런데 x제곱은 0이래. 이건요? 실수죠. 근데 이건 중근이에요. 0이 두 번 나와서. 그러고요. x제곱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안 되죠. 허근. 그래서 요 값만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t값은 양수여야 된다. 반드시. 이거 갖고 풀 거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t값이 양수여야 되니까 t값은 양수인 걸 시작점으로 잡아서 할 건데 우리가 다음 t에 대한 방정식이 일단 서로 다른 네 실근이 되려고 하면은 판별식 값은 어떤 숫자여야 돼요? 판별식? 0보다 커야 되죠. 중근 걸리면 그것도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바뀌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t값이 2만 나왔어. 두 번. 그럼 우리 중근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 d값이 일단 t에 대해서 걸었을 때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씩 조건 좀 써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근인 거잖아. 요 방정식이 근인데 근이 양수래. 그럼요. 두 근의 합은 어때? 두 근의 합? 양수잖아. 양수. 근이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은 양수. 그 다음 세 번째 거 두 근의 곱은요? 곱도 양수. 요거 갖고 문제 풀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거밖에 조건이 없다. 자, 그래서 위에 거 판별식 써주면 우리가 m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4m,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다 라고 되고요. 아래식 먼저 적어놓을게요. 이거 마이너스 m은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m 플러스 3 요 값은 0보다 크다. 하나 둘 세 개. 이거 연립부등식 할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저기 있는 2차 부등식 못 푸는 사람 없지? 그때 우리가 처음에 방학 때 할 때 2차 부등식 하고 다시 봐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자, 볼게요. m, 여기 6,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이 크다라고 할 때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고 했어요. m은 큰 거 2보다 크고요. 또는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은 그리세요. m축 갖고. 그러면 여기 값이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 값이 2죠. 그래서 요거가 0보다 크다 하니까 요쪽하고 요쪽이다. 그대로 쓴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해야 돼. 지금 괜찮아. 한 달 내로 습득될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요. 아래 값은요. n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 값은요. m값이 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그래서 이걸 연립부등식 할 거니까 수직선 m축으로 그려야 돼요. m의 값 수직선 그려야지.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m의 값이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그 다음 마이너스 6보다 작다. 그 다음 요거는 m의 값이 0보다 작다. 그 다음 이거 m값이 3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는 요쪽 범위겠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게 m의 범위다. 그 다음 다 해주려고 한 게 문제마다 조건이 조금 달라가지고 조건 보는 거 연습하려고. 이거 근해 분리가 어려워요. 다음 주 중에 2차 부등식에서 근해 분리 할 거예요. 목요일쯤 할 것 같고요. C반 기준.
서로 다른 실근 2개, 서로 다른 허근 2개래. 다음 식이 자연수 K의 개수는 이라고 써 있어요. 문제 봐볼게요. 일단 보기 2차식이니까 어떻게 할 거야? 치환할 거죠. 그렇죠. x제곱 값이 t죠. 이렇게 치환할 거예요. 그랬을 때 치환해놓고 식을 생각해보자. 그때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야 되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돼야 돼. 두 실근, 두 허근. 그러려면 요거 t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하나 나오려고 해. 그럼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나와야 된다는 거야. 0은 안 된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래서 다음 식에 대한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고 되는 거예요. t값을 내가 요 방정식 만족하는 값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래서 한 값은 양수, 한 값은 음수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어떤 거? 합을 알 수 있나? 두근의 곱값이죠. 두근의 곱값은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인데 얘의 부호는 음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kk 여기 마이너스 4 요거 2. 그래서 k 값이 몇에서 몇 사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건 왜 판별식 안 할까? 이거 왜 판별식 안 해요? 이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데. 판별식 안 하는 이유라고 써놓고 알고 가세요. 왜 안 하지? 자, 판별식 식이 뭐죠? b제곱 마이너스 4ac죠. 요거죠. 근데 요거 판별식 할 건데 지금 두근의 곱은 몇이지? a분의 c죠. 그랬을 때 요 값이 만약에 음수잖아? 지금 음수했잖아. 이거 음수라는 거 자체가 뭐야? 음수 넣으면 요 값은 반드시 요거여야 돼요. 여기가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 양수죠. 그래서 여기 값에 의미 없이 그냥 양수 잡혀. 그러고 말을 생각해봐. 한근은 양근, 한근은 음근이래. 둘이 같을 수가 있어? 둘이 실근이 아닐 수 있어? 대소 비교를 하는데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말 자체에서 이미 곱값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머진 전제야 완전.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기 틀린 거 노트에다 할 건데 종이 없는 사람 말씀하세요.